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강남 파트너 변호사 서수민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누구와 연락하고 지내는지 모두 확인해서 외도를 잡아낸다면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적법할까요? 오늘은 불륜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공유해주는 불륜 증거들은 낮 시간 모니터에 띄우기 민망할 정도의 것들도 참 많은데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현장 급습형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을 알아내서 현장을 급습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신 사진과 영상을 보면 나체의 두 사람, 숙박업소 내부, 옷가지 등의 적나라한 모습이 모두 담겨 있어서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이르렀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치 추적형입니다. 남편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서 출장 핑계로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가 본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의 집이었고 상간녀 집 주소를 알아내서 상간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형입니다. 주로 젊은 부부들 사이에 많이들 이 방식을 취하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과 카카오톡 친구를 교차하고 대화 목록과 DM을 통해서 외도 상대를 알아냅니다. 대담하게 상간녀 상간남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 자백이나 허위 진술까지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적법한 행위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니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겠다고 말하면서 아내의 제안에 따라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이 어플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해당 어플은 단순히 위치 추적 기능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 기능까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을 계속 저지른 것이 명백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1대1 대화를 두 사람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내가 대화 참여자가 아니면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녹음 파일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위치 추적 앱을 까는 데는 동의했지만 자동 녹음 기능에 동의했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남편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간녀 동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이 녹취록 이외에는 다른 외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극단적으로 헤어짐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전과 달리 배우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휴대전화 검사를 하거나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거나 구글 지도에서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를 극도로 감시해서 외도를 중단시킨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감시하면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답답하다, 구속되는 듯하다, 고통을 토로하며 엉뚱하게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불륜 역시 더욱 치밀하게 행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헤어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도의 감시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부부간 고질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시간을 보내시는 쪽을 더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부부 상담 역시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들 중 배우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할 경우 주로 각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최근에 각서 작성에 대한 문의 무척 많이 받았는데요. 각서의 내용은 집안일 분담부터 경제권 변동, 그리고 퇴근하고 아이 목욕 전담하기, 양말 뒤집어 벗지 않기 등 아주 사소한 습관마저도 자유롭게 적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걸리면 아파트는 아내 소유로 한다 라는 등의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처럼 재산을 아내가 유리하게 갖기로 하는 내용도 반드시 넣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낙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분명히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되므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한쪽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의처증이 매우 심한 남편이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 챙기는 가정적인 아내를 매 순간 의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도 사랑이라 선회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마음껏 보게 해주고 모든 일상을 공유했지만, 남편의 의심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달았고, 아내가 출근 전 직장이 아닌 어딘가에 차를 정차한 사실을 보고는 불이 나게 해당 장소로 달려가 보았는데 그곳은 주유소였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의 직장 근처에서 아내를 지켜보고, 아내가 다른 남자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홧김에 아내의 차량 앞유리를 부수기도 하는 등 집착을 이어갔는데, 결국 저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혼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점차 끔찍한 공포로 인식해서 한순간도 남편과 마주치기 싫어 해외로 이주까지 하였는데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구속하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건강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드라마인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보면 차량을 거칠게 몰면서 임수정에게 나랑 사귈래 나랑 죽을래 라고 외치는 소지섭 씨가 나오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명장면이지만 실제로는 협박이나 감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믿어주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